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주체 110 2021년 6월 1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는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된 전원회의 소식을 받아 안고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던 그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에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수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보다 개선된 양립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하루 젖제품 공급량과 거기에 드는 자금까지 선수 계산해 보시면서 어린이들에게 1년 365일 중단 없이 젖제품을 공급할 때에 대한 당의 육아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한두 명의 어린이도 아니고 온 나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젖제품을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조건과 환경이 불리할수록 후대들을 더더욱 소중히 품어 안아야 하며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힘을 혁명 발전의 무한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후대관에 빗긴 억척의 의지였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과 국가가 기울이는 사랑과 진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후대들을 위하여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적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우리 아버지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채택된 육아법의 조항마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불리한 조건이 겹쳐들고 최대의 국난이 각일각 압박을 가해오던 이 오묵한 나날에도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변함없이 꽃펴주셨습니다. 정말 돌발적인 비상방역 위기로 누구보다 중화가 많으신 아버지 원수님께서 애기 조가로 암가로 문제까지 일일이 관심해 주실 때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감격에 목 놓아 울었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겹사일수록 어머니 당의 사랑의 젖줄기는 더 뜨겁게 더 가까이 흘러들고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오직 그 품에서만 지켜지고 꽃펴날 수 있음을 우리 인민들은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쿵쿵 울려줍니다. 세상에 비길 데 없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그 뜨거운 후대 사랑을 정말이지 우리 교육자들과 온 나라 학부형들은 매일매일 시각 패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금을 들여서라도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이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복받은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 조국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번영과 발전의 위력한 무기로 억세게 들어쥐고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는 속에 우리의 학생 소년들도 나라의 부강 번영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힘있게 벌려온 소년호 헌납운동의 70여 년 역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이 지난 조국개방전쟁 시기 우리 소년단원들 속에서 발휘된 이 소년단원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무엇부터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예, 사람들은 흔히 이 지난 저옥해방 전쟁 시기에 발휘된 이 선현단원들의 애국적 투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현군의대나 선현빨지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이 지난 저옥해방 전쟁 시기 우리 선현단원들 속에서 선현호 땅크와 비행기, 함선들을 싸우는 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1950년 7월 16일부 노동신문에 게재된 선현호 비행기, 땅크, 전선에 보내자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4일 정오 평양 제14인민학교에서는 선현단원 300여 명 참가하에 김일성 장군님의 허소를 지지하는 선현단 열성자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강도 미제와 구추구들을 우리 저국 강토에서 급속히 경멸서탕하기 위하여 공화국 선현들의 이름을 가진 영예로운 선현호 비행기, 땅크들을 혼납하자는 애국적 운동을 결의하고 이를 평양 시내 전체 선현단원들에게 호소하였다. 같은 시각 북천군의 선현단원들도 선현단 열성자 골기 회의를 열고 인민군대에 선현호 비행기를 보내주기로 결의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 찾아주시고 일도 세워주신 아름다운 고향, 정든 학교는 곧 저국이었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들의 행복이 없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해서 절감한 새조선의 선현단원들이었기에 전쟁의 시련 속에서 자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평양 제14인민학교와 북천군 안의 선현단원들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에 나선 온 나라 전체 선현단원들은 약초캐기와 이삭줍기, 파철 수집 등 여러 가지 좋은 일 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려 땅크와 비행기들을 싸우는 전선에 보냄으로써 전쟁 승리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조국의 운명과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안으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학생 선현들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감사 편지까지 거듭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 전하의 불길 속에서 애국의 마음을 키운 선현단원들이 우리 저국 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전리막 기수가 되어 북왕저국 건설을 힘있게 떠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 전쟁의 검은 불구름이 시시각각 밀려들던 1960년대 중엽, 인민군대의 비행기와 땅크, 함선을 혼납하기로 한 평강군 선현단원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전국의 선현단원들 모두가 애국의 나래를 활짝 펴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선현호 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선현단원들은 연대와 연대를 이어 사회주의 건설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성장했습니다. 선현호 혼납운동의 첫 발상지인 평양 제14인민학교가 바로 우리 모란봉 제일중학교의 전신입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의 하나가 바로 이 애국의 전통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존에는 조선선현단 창립, 예순예수돌 경축, 조선선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서 우리 선현단원들은 선현호 비행기와 땅크, 함선들을 만들어 인민군대에도 보내주고 나라 살림살이에도 보탬을 준 나어린 애국자, 기특한 선현단원들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선현단원들 속에서는 최근 시기에만도 좋은 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 선현들 모두가 열렬한 선현혁명과 선현애국자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이 땅 위에 온갖 꽃이 만발하듯이 절세 위인들의 따사로운 축복이 있어 우리 선현단원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자신보다 먼저 저국과 혁명부터 생각할 줄 아는 참된 애국자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현호 땅크, 선현호 비행기, 선현호 함선의 70여 년 역사와 더불어 이 땅에는 애국 충종의 대가 날로 더욱 꿋꿋이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 떨칠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국가 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비곤욕의 해로 빛내이자.
각지에서 밀보리 가을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은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서 무르익힌 밀보리를 제철에 호실 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가을 고지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재령군 강교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여러 육농 작업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밀보리 가을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노력과 농기계들을 집중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밀보리를 가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앞으로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1.5배로 줄였는데 올해에도 재해성 이상기후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4월 말까지 밭간계를 완성해서 가물피를 이겨냈고 또 숲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도랑치기와 고염물 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제와 영양제를 전 면적에 분무해서 이렇게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비가 내리기 전에 밀보리 수확을 바닥 닦고 내려가는데 며칠 후면 밀보리 가을이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작물들에 대한 수확을 제철에 와닥닥 끝내는데 알곡정수에 중요한 방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 온천군 성현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당면한 밀 수확에 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현재 지난해보다 수확 시기를 열흘 정도 앞당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곡식이 익는 쪽쪽 빨리 거둬들이고 건조시키는 것인데 농장에서는 종합수확기들이 망가동을 보장하면서 노력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수확과 건조를 끝내자 갑니다. 한편 함경북도의 집중경제선전대원들은 청진시 령호 남새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당면한 영농작업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올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이런 심정으로 더욱 분발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정말이지 들끓는 현실은 우리 장작가들에게 장작적 열정을 안겨주고 새로운 정자도 안겨주는 비옥한 고향이라는 거, 바로 이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네, 정말 오나라가 떨쳐나서 우리 농촌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힘있는 하산식 경제선동으로 고민해주니까 우리 농가원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래서 밀보리 포존들에서 소출을 최대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가을 준비를 착실히 하는데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향한 전인민적인 투쟁기세가 날로 승화되고 있는 속에 평안북도에서 학생 교복 공장과 타일 공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학생 교복 공장을 본뜻하게 일떠세웠습니다. 학생 교복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경야는 청비서동직에서 각 도의 학생 교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빠른 기간에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학생 교복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심정으로 질 좋은 교복을 더 많이 생산해서 어머니당의 순간 후대관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생 교복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의 지방건설 정책을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타일 공장을 일떠세웠습니다. 군해를 하나의 교양마당으로 되게 했으며 종업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꾸렸습니다. 타일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 번대로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타일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고온 현상으로 인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온 현상과 앞으로의 기상 조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게 하던 이 대기 높은 층의 찬 공기가 점차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륙에 덥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흘러들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씨 이상으로 높아지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런 고온 현상이 1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로해서 이천, 중강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온 현상은 지속기일이 그리 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가 엘니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온 현상들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온 현상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김만유 병원 의료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온 환경 속에 오래 있게 되면 사람이 센 복사열, 높은 온도, 이것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장애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병이 바로 열사병입니다. 열사병 때 체온 조절 기능 장애로 인해서 체온이 38 내지 39도씨로 되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머리 아픔과 어지러움, 심하게 되면 곧기장애, 온호장애, 우식장애, 지오는 정신착란과 같은 정신장애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고혈압과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을 비롯해 심장 혈관계통 환자들과 콩팥장애로 인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 당뇨병을 비롯해서 만성질병 환자들과 함께 면역력이 낮은 노인과 어린이들 속에서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해비 침률이 가장 높은 그런 정오 때나 이런 때는 바깥 출입을 극력 삼가하고,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체향이 큰 모자나 양산을 써서 직사광선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온 현상 속에서 오래 있게 되면 사람이 수분 상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오일행국이나 약수, 사이다, 탄산수와 같은 물을 많이 마셔서 부족되는 수분과 염류를 보충해서 고온 피해로 인한 피로를 빨리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최근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는 시설을 시험 운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은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킬 때 관한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중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들의利益을 위해 전 인류의 공동의利益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국내외 인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잃게만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극심한 열파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산불이 타본주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열파와 기온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며 러시아와 카나다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폭염 현상이 나타나 산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폭우와 큰 물, 폭풍으로 많은 피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이란, 파키스탄, 오스트랄리아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물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의 뿔지역 나라들에서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해 3월부터 내년이 없는 폭우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확대될 폭염과 가물, 폭우와 큰 물, 태풍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XBB.1.16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계속 변이되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XBB.1.16 변이 비루스가 올해 여름에 지배종으로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자의 약 15%가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와 기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들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환경조사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비행장치와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측정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면 위에 착륙한 로봇은 물밑 감시장치를 이용해서 물의 온도와 폐약값, 미생물 자료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로봇입니다. 자동 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 로봇은 본체에 설치된 6개의 촬영기를 이용해서 잘라내야 할 나무가지를 자체로 판단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의 무게는 20kg이며 하루에 600여 개의 나무가지를 잘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